아침 8시 알람 소리가 울리자 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옆에서는 아직 성우가 깊은 잠에 빠져 있네요. 평소처럼 성우를 깨우기 전에 조용히 화장실로 향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에 화장을 하며. 지연은 문득 이런 일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결혼 10년 차 워킹맘으로서 매일 아침 똑같은 루틴이 반복되고 있죠. 아이와 남편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는 모습은 완벽한 아내의 이미지에 딱 맞았어요. 지연은 거실로 나와 성우를 깨웁니다. 성우는 나직한 목소리로 지연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38살 성우는 여전히 젊고 의욕적인 모습으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입니다. 간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왔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일어나 씻으러 갑니다. 지연은 그런 성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가슴이 저려옵니다. 식탁에는 이미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고 5살 딸 수아도 일어나 엄마 아빠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성우는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정장 넥타이를 고르는데 지연이 다가가 넥타이를 매줍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의식처럼 지연의 손길이 성우의 목을 감싸고 지연은 넥타이를 매주며 미소 짓습니다. 항상 그랬듯. 성우는 지연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좋은 하루 보내라고 말합니다. 지연도 웃으며 성우에게 힘내라고 응원합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지연은 수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성우를 먼저 보냅니다. 성우는 자동차 열쇠를 집어들며 회사 앞에서 점심이라도 먹자고 제안하지만 지연은 부드럽게 거절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댑니다. 성우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집을 나서고 지연은 창문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제 혼자 남은 지연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진한 립스틱을 바릅니다. 회사에서는 바르지 않는 색이었습니다. 수아를 데리고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길에 지연은 평소와 다른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아이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수아는 별다른 의심 없이 엄마의 손을 잡고 즐겁게 걷고 있었어요. 내심 안도하며 지연은 어린이집에 수아를 데려다 줍니다. 어린이집에 수아를 데려다 주고 나온 지연은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확인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경 써서 차려입었습니다.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연의 진짜 목적지는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곳에는 지연이 1년 전부터 만나고 있는 민우가 살고 있습니다. 민우는 45살의 성공한 사업가로 자신만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내린 지연은 익숙한 듯 강남역에서 나와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합니다. 경비원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은 마치 이곳에 사는 사람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지연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찹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두근거림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민우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민우가 지연을 맞이합니다. 민우는 지연을 보자마자 반갑게 안아주며 오늘도 아름답다고 칭찬합니다. 지연은 민우의 품에 안겨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설렘을 느낍니다. 민우의 아파트는 넓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민우는 지연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지연이 집에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는 입장이라면 여기서는 차려진 식사를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 기분이 좋습니다. 식사를 하며 민우는 지연에게 최근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고 지연은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입니다. 성우와는 나누지 못하는 대화였습니다. 식사 후 민우는 지연을 소파로 이끌어 함께 커피를 마시며 지연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연이 느끼는 소소한 불만과 스트레스에 민우는 공감해주며 위로해줍니다. 민우와 함께 있으면 지연은 단순한 워킹맘이 아닌 한 여자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우와 지연은 오전 내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지연은 이 시간 동안 현실의 모든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낍니다. 민우의 품에 안겨 있으면 가정과 직장에서의 책임감으로부터 잠시나마 해방된 기분이 들었어요. 오후가 되어 지연은 아쉬운 마음으로 민우의 집을 나섭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회사 근처 카페에 들러 노트북을 펴고 일한 흔적을 만들어 놓습니다. 성우에게 보낼 카톡 사진을 위해서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평소처럼 아이를 데리러 가고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성우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워킹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연의 이중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처음에는 회의 중이었다거나 화장실에 있었다는 핑계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성우의 표정에서 의심의 기색이 느껴집니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성우는 지연에게 회사 생활에 대해 평소보다 더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동료들은 누구인지, 사무실 위치는 정확히 어디인지. 지연은 미리 준비해둔 답변으로 대응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성우는 다음 날 아침 지연을 회사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연은 당황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거절합니다. 아침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지요. 성우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집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성우는 유사한 제안을 합니다. 지연을 회사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거나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로 가서 함께 식사하자는 등의 제안이 계속됩니다. 지연은 매번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거절하지만 성우의 의심은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성우의 컴퓨터 화면에서 자신의 회사 위치를 검색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연이 말한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었고 홈페이지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커져갑니다. 성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이 아니라 의심과 불안이 섞인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봅니다. 어느 날 아침 성우는 출근 준비를 하던 지연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우리 괜찮은 거지라고 물어보는 성우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지. 우리 항상 괜찮았잖아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출근 준비를 마칩니다. 그날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연은 창문으로 성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민우에게 가고 싶은 마음에 그 불안감을 억누릅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수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강남으로 향하는 지연의 뒤를 성우가 몰래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아내가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 근처에서 지연을 기다렸습니다. 지연이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며 성우의 의심은 더욱 커집니다. 지연이 수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성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밟습니다. 아내가 회사가 있는 방향과는 반대인 강남행 지하철을 타는 모습에 성우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긴 했지만 실제로 목격하니 현실감이 느껴져 괴롭습니다. 성우는 지하철 안에서도 지연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합니다. 지연이 강남역에서 내려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성우는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경비원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서 이곳에 자주 왔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성우는 멀리서 지연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20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숫자를 확인한 후 성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성우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가에 앉아 아파트 출입구를 지켜봅니다. 시간이 흐르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성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커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가 되어 지연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그녀와 함께 나왔고 두 사람은 밖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몰래 촬영합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자가 지연의 뺨을 쓰다듬는 모습, 지연이 그런 남자를 향해 미소 짓는 모습, 그리고 작별 인사로 가볍게 포옹하는 모습까지 성우는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지연이 떠난 후에도 성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성우는 몇 차례 더 지연의 뒤를 밟아 같은 패턴을 확인합니다. 매번 지연은 회사에 간다고 말하고 강남의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성우는 그 남자의 신원도 알아냅니다. 아파트 우편함에서 이름을 확인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가 성공한 사업가 김민우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성우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지연을 사랑했기에 그녀의 배신이 더욱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지연과 함께 있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상실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저녁입니다. 성우는 오늘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성우는 집에서 지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수아는 할머니 집에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지연이 돌아오자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연을 보자 평소와 달리 차분하게 말합니다. 오늘은 어땠어? 회사에서 많이 바빴어. 지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럭저럭이요. 오늘은 새 프로젝트 기획안을 작성하느라 좀 바빴어요. 성우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뜹니다. 침묵이 이어지자 지연이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성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우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요즘 회사 어때? 많이 힘들지? 지연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하지만 곧 대답합니다. 뭐 항상 그렇죠. 바쁘고 스트레스도 있지만 견딜만 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지연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아니요.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성우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지연은 불안해집니다. 성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묻는 지연에게 성우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한번 확인해봐.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안에 사진들을 꺼냅니다. 그 순간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십니다. 사진 속에는 지연과 민우가 함께 있는 모습, 아파트 현관에서 포옹하는 장면, 카페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성우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설명할 기회를 줄게. 지연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합니다. 이건 오해야,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성우의 차가운 눈빛에 더 이상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실토합니다. 처음엔 외로웠어요. 당신은 항상 일에 매달려 있었고 나는 그저 아이 엄마로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날 여자라고 느끼게 해줬어요. 성우는 지연의 고백을 들으며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오래 이런 관계를 유지했어라고 묻자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1년 정도 됐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성우의 얼굴에 경악의 표정이 스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눈치채지 못했는지 생각하니 자존심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화가 필요했어요. 당신과는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 내 감정에 대해 누군가 들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성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들어 지연의 말을 막습니다. 성우는 더는 지연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실로 향해 여행 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성우를 따라가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묻습니다. 성우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합니다. 당분간 호텔에 있을 거야. 이대로는 같은 공간에 있기 힘들어. 지연은 성우의 팔을 잡으며 울먹입니다. 제발 가지 마요.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실수였어요. 성우는 지연의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1년이나 지속된 관계를 실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내가 매일 아침 회사에 간다며 나를 속이고 그 남자를 만나러 갔던 모든 날들이 실수였다고 말하는 거야. 지연은 무릎을 꿇고 성우에게 매달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성우는 차갑게 웃으며 말합니다. 가족이라고. 지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성우는 짐을 다 챙기고 문 쪽으로 향합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수아는 어쩌고요. 성우는 잠시 멈춰서서 수아는 내가 데려갈 거야. 너와 함께 있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지연은 그 말에 더욱 격렬하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성우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서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수아를 데리러 왔습니다. 지연은 밤새 울어부은 눈으로 문을 열었지만 성우는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고 수아의 짐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수아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합니다. 지연은 수아를 꼭 안아주며 엄마가 곧 보러 갈게라고 속삭입니다. 성우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수아는 당분간 내 부모님 집에서 지낼 거야. 내가 만날 수 있을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봐야겠어. 지연은 변호사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더욱 절망에 빠집니다. 성우는 수아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고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며칠 후 지연의 불륜 사실은 가족들과 친구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의 부모님은 지연에게 전화해 격분한 목소리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질책했습니다. 지연의 부모님도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중 일부는 연락을 끊었고 나머지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타격은 민우에게서 왔습니다. 지연이 민우에게 모든 일이 드러났다고 연락했을 때 민우는 처음에는 위로해주는 듯 했지만 곧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민우는 지연에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관계가 복잡해지면 자신의 사업과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연은 민우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또 다른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매일 아침 텅 빈 집에서 혼자 일어납니다. 더 이상 성우를 깨울 필요도 수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필요도 없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과 생기 없는 눈빛. 날이 갈수록 지연은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민우도 성우도 이제는 그녀 곁에 없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후회와 그리움뿐입니다. 지연은 회사로 복귀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집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죠. 성우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지연의 회사 사람과 아는 사이였고 그렇게 불륜 소식은 직장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일할 수 없었고 자신감도 떨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성우와 수아가 그립습니다. 특히 수아의 웃음소리가 집에 울려 퍼지지 않는 적막함이 지연을 괴롭게 합니다. 성우의 변호사를 통해 이혼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연은 필사적으로 성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겨우 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성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수아는 내가 키울 거야. 지연은 그 말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수아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성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이 중재에 나섰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지연은 성우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겨우 수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딸은 엄마를 보자 처음에는 반가워했지만 이내 거리감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돌아가고 싶다며 보채는 수아를 보며 지연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와의 관계마저 멀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수아와 헤어진 후 지연은 공원 벤치에 앉아 오열했습니다. 행복했던 과거의 일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성우가 퇴근 후 지친 몸으로도 수아와 놀아주던 모습, 주말 아침 세 식구가 함께 브런치를 즐기던 시간,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던 순간들. 모든 것이 지연의 선택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드라마 속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눈을 감습니다. 민우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설렘과 자유로움을 느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도피처였을 뿐이었죠. 지연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안정적인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을 모험과 설렘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성우와의 마지막 만남은 법원에서였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6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지연은 성우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지만 성우는 짧게 대답할 뿐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태도였습니다. 수아의 양육권은 성우에게 넘어갔고 지연은 한 달에 2번 수아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만 얻었습니다. 지연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보다 훨씬 작고 허름한 곳이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가끔 수아가 놀러 오면 사용할 작은 방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인형과 작은 침대, 수아가 좋아하는 책들로 채워놓았지만 수아는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엄마의 집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표정이었지요. 지연은 직장도 옮겼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급여는 줄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과거의 일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연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민우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몇 번 그를 찾아가려 했지만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민우에게 지연은 그저 잠시 즐거움을 주었던 존재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기에 어려움이 닥치자 쉽게 등을 돌렸던 것이지요. 어느 토요일 아침, 지연은 수아를 데리러 성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연 성우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덜 적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새 원피스를 입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수아의 손을 잡고 걸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소중한 딸과 함께하는 순간은 그 어떤 것보다 값졌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수아는 여러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워했습니다. 지연도 오랜만에 딸과 함께 웃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다가오자 수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한테 가기 싫어요라고 말하는 수아에게 지연은 아빠도 수아를 많이 사랑한대요. 같이 살아야지라고 대답합니다. 수아를 성우에게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거실에 앉아 수아와 찍은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문득 성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자문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 뭐가 그렇게 부족했던 걸까? 대답 없는 질문만 마음속에 맴돕니다. 이제 지연에게 남은 것은 한 달에 2번 만나는 수아와 매일 반복되는 외로운 일상뿐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후회의 시간. 지연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습니다. 수아의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어둠이 내린 방 안에서 지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저 앞으로의 삶에서 수아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때는 완벽했던 일장이 순간의 선택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지연의 모습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